전라남도 영광에 있는 한빛원전, 안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빛원전과 인접한 전라북도에서는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지고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 가옥들 가운데 상당수의 행랑채가 사용하지도 않은 채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인 슬레이트 검물이 대부분이지만 철거되지 않고 있어 마을 경관까지 해치고 있습니다. 정읍시 인구가 지난 2010년 12만 선이 붕괴된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해마다 줄어드는 정읍시 인구가 이를 막을 대책에 대해 정읍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주력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조와 금형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전북 지역 내 뿌리 산업 공장은 694개이며 종사자가 14,700여 명에 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라남도 영광에 있는 한빛원전,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3, 4호기에서는 다수의 구멍이 발견됐습니다. 한빛원전과 인접한 전라북도에서는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지고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 앞입니다. 인근 주민들의 분노와 불안이 담긴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지난 5월 열출력 급증으로 수동 정지된 한빛원전 1호기 사고는 인재로 밝혀졌습니다. 무허가 운전의 계산 실수, 매뉴얼 무시 등 심각한 안전 불감증이 확인됐다는 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내놓은 조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빛원전 3, 4호기 원자로 경락 건물에선 190개의 구멍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90cm의 큰 구멍도 발견돼 불안감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원자로 경납 건물은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방사성 물질의 외부 누출을 막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전 측은 경납 건물 구조상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빛원전과 인접한 전라북도 시군에서는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연일입니다. 한빛원전과 거리가 가깝게는 3km에 불과한 고창군은 모든 지역이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입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하여 고창과 영광의 불균형적인 피해에 대한 정리를 하여 한빛원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일부 지역이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에 포함된 부안군도 적극적인 방제 대책과 지원금 제도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원전 사태를 봐서라도 이제 정부를 우리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안전 협의를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되겠다. 정읍시 의회도 한빛원전 핵사고 위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산자부는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사고투성이 노원전인 한빛 1호기에 대해 조기 폐쇄를 포함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동그란 돔 모양으로 나란히 솟아있는 한빛 원자력 발전소. 거듭 추락하는 신뢰 회복을 위한 뼈를 깎는 자성과 자구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정읍시 의회가 한빛원전 1호기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정읍시 의회 의원들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한빛 1호기 원전의 조기 폐쇄와 발전소 비상 상황 시 우선 통보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읍시 의회는 오늘 18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한빛원전 안전사고 특별위원회를 정식으로 구성하고 원전 대책 안전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농촌 지역 가옥들 가운데 상당수의 행랑채가 사용하지도 않은 채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인 슬레이트 검물이 대부분이지만 철거되지 않고 있어 마을 경관까지 해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창군 유등면 한 농촌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 남아있는 가옥 가운데 상당수가 폭탄을 맞은 듯 파손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가옥도 사용하지 않은 행랑채의 경우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모습입니다.
마을에 보기 흉한 행랑채나 또 본채도 마찬가지 스레트 지붕이 많이 있어요. 빈집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또 기농자가 와서 그 집을 고쳐서 사용한다고 5년간 계약을 좀 하더라고도 그걸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랑채 같은 경우는 진짜 흉물스럽게 보이니까 그걸 빨리 행정에서 일단 조치를 해가지고 처리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어요. 농촌마을 행랑채의 경우 지붕 대부분이 발암물질을 함유한 슬레이트 구조물입니다. 농촌마을에 흉물스럽게 방치된 행랑채는 순창군 한 지역에만 수백여 채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마을 경관까지 해친다는 민원에 순창군은 철거 계획을 밝혔습니다. 본체가 없고 행랑채 나홀로 있는 행랑채만 불량적으로 있는 거, 정말 마을 경관을 해치고 이웃 주민들 간의 어떤 건강을 해치는 그런 행랑채가 한 400여 동이 지금 있는 것으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1차 먼저 정비를 하고 점진적으로 이게 확대해서 자치단체마다 진행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민들의 건강과 마을 미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일반인들에게 종신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뒤 보험 해약 후 거액의 모집수당을 타낸 보험 설계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41살 A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최근까지 보험금 납부 능력이 없는 64명에게 111건의 종신보험에 들도록 하고 일정 기간 뒤 보험을 해약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보험계약자 모집수당 11억여 원을 수령했습니다. 전북 지역 주력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조와 금형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전북연구원은 전북 지역 내 주조와 금형 등 제조업 전반에 활용하는 뿌리산업 공장은 694개이며 종사자가 14,700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지역 뿌리산업은 전북 지역 전체 공장의 10%를 차지하며 정읍과 김제, 군산, 완주, 익산, 전주에 90% 넘게 집중돼 있습니다. 연구원은 전북 지역 뿌리산업이 직접화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정읍시 인구는 2010년 12만 선이 붕괴된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줄어드는 인구와 이를 막을 대책에 대해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여론은 지금 이진철 기자입니다. 여론은 지금 오늘은 정읍시에 나왔습니다. 정읍시는 2030 도시기본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계획서에 따르면 2030년도 정읍시 인구가 13만 5천여 명으로 증가한다라고 나타나져 있는데요. 이에 반해 현재 정읍시 인구는 11만 2천여 명으로 약 2만 명 이상이나 증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읍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아니 내가 정읍 산 지 30년 됐는데요.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다 줄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늘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뭐 다 떠나고 교육도 다 뭐 도시에서 시키고 하니까 비전이 없어요. 난 30년 살았는데 그때는 경기도 진짜 좋고 사람도 많았어요. 30년 전에는. 30년 전. 인구가 늘어날 확률이 없는데요. 어떤 방법을 써도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역 경제가 좀 안 좋으니까 더 나아지 않겠습니까? 경제가 더 발전될 그런 게 앞으로 그게 좀 더 나아질 것 같지는 현상이 될 것 같아도요. 더 발전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게 없고 너무 좁고 뭐라 해야 되지? 좀 젊은 층들이 돌아다닐 만한 곳이 없다 해야 되나? 정읍시 인구는 2010년 12만 선이 붕괴된 이후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매년 줄어드는 정읍시 인구를 회복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일자리도 그렇고 학교나 배움의 그런 기회들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회사, 유치, 또 이제 어떤 개발 같은 거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해야 되겠죠, 시에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해마다 줄어드는 사람 수로 인해 인구 10만 명 선에 놓일 위기에 처한 정읍시. 사람이 희망이다라는 말처럼 시의 적극적인 정책 발굴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아내를 둔기로 때려 머리뼈가 함몰되는 큰 상처를 입힌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살인미수 혐의로 67살 A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밤 9시경 전주시 한 주택에서 63살 아내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외도를 의심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전라북도가 2019년 상반기 인구정책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현재 182만여 명인 전라북도 인구가 2014년에 15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인구 감소 위기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회의 내용으로는 올 상반기 인구 감소율 최소화를 목표로 한 6대 분야 187개 사업에 대해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부서별 자체 인구 효과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30여 년 동안 흉물로 방치됐던 옛 임실극장이 새로운 복합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임실구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업에 뉴 임실극장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 대상인 옛 임실극장은 지난 1980년대까지 운영되다 영업이 중단됐습니다. 리모델링 형태로 새롭게 신축되는 이곳에는 국비 20억 원과 군비 35억 원 등 5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방치됐던 구 임실극장을 리노베이션하여 작은 영화관과 어린이 전문도서관, 군 장병을 위한 쉼터를 제공하고 로컬 잡센터를 유치할 계획이며 군비를 추가하여 작은 목욕탕까지 입주시켜 주민 복지에 힘쓸 계획입니다. 정읍시가 샘고을시장 승강장 시설 개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정읍시는 모두 3억 6,600만 원을 들여 샘고을시장 인근 건물을 임차해 화장실 공사와 의자 설치 등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리모델링한 승강장 내부에는 냉난방기를 설치해 이용객이 폭염과 혹한 등 외부 기상 요인으로부터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샘거울시장을 이용하는 많은 농촌지역 어르신들과 연로하신 시민들께서 더위와 추위를 피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버스를 기다리고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마가 물러가고 다시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우리 지역 아침은 21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26도로 전날보다는 높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무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시원한 옷차림과 함께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은 단계로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비가 내리고 장마 전선은 물러나겠고요. 이후에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동안 기온은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다소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이번 비는 전라도부터 그치기 시작해 목요일 늦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고요. 강원도는 금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대기는 여전히 불안한 상태로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기온은 다시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이제는 습한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가오는 주말을 맞아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되도록 한낮 야외 활동은 피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아 왠지 그럴 것만 같아 그냥 이런 느낌 들 때가 있어 날 스치고 지나간 바람에 실린 향기가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